네, 안녕하세요. 좀 종강이 다가오니까 막상 이번 학기에 수업 많아가지고 되게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수업하는 게 저는 좀 즐거운 편인 것 같아요. 수업하는 게 좀 재밌는 것 같거든요. 또 뭐 나름 하면서 되게 기운도 많이 얻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번 주, 다음 주 하면은 보통 다 종강하잖아요. 종강하니까 되게 기쁘긴 하면서도 약간 좀 종강한다니까 약간 처지는 것도 있고 하네요. 오늘도 지금 수업 3개째인데 수업 3개 연속으로 다 이런 말로 출발했어요. 종강하니까 좋긴 한데 약간 기운이 빠진다. 뭐 여러분들은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시느라 바쁘겠죠. 기말고사 보고 저는 또 끝나고 채점을 해야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기말고사 공지 올린 거를 한 번만 볼까요? 어제인가 올려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클래스에 올려놨어요. 기말고사 역시 대면으로 볼 거고, 날짜 우리 정한 대로 다음 주 수요일이고 수업 시간에 볼 거예요. 요 장소가 달라요. 장소가 중간고사 때랑 다릅니다. 우리가 월요일이랑 수요일에 강의실이 다르거든요. 그때는 월요일에 봐가지고 그때 실습실에서 봤는데, 이번에 수요일에 봐가지고 저번에랑 다른 데예요. 404호입니다. 마찬가지로 클로즈드 북이고 시트 한 장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네, 뭐 질문 없으시죠? 뭐 중간고사 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나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은 전날까지 알려주세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범위는 말씀드렸죠? 중간고사 문제 더하기 기말고사 범위. 네, 그렇습니다. 그 수업이 오늘 수업을 하고 월요일에 헬프데스크 하기로 했죠. 그 뭐 질문 답변하고 그거요. 그러고 기말고사입니다. 그러면 종강이에요. 원래 그 중간고사 끝나고 과제를 한 2번 정도 내려고 했는데 중간에 한번 막 연휴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쉬는 날이 막 많이 껴가지고 과제 낼 타이밍을 못 잡아서 하여튼 마지막 과제는 내지 못했습니다. 중간고사 문제가 나오긴 해도 대부분 기말고사 범위에서 나오겠죠 라고 했는데, 기출을 참고해보세요. 그 정도 비율로 나올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근데 뭐 기말고사 위주로 나오죠. 기말고사 위주로 나오고 뭐 비율을 딱히 정해놓는 건 아닌데 뭐 한 8대2? 7대3 되지 않을까요? 8대2? 네, 기출에서 비율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기말고사 치면은 기말고사랑 뭐 중간고사, 뭐 출석, 과제, 그 뭐 사전 강의 보고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종합을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가명 우리 그때 중간고사 때 썼던 가명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 점수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과제는 3개 채점했고 하나는 아직 안 했고, 뭐 출석은 매번 체크 잘 해놨고, 중간고사 해놓은 거 있고, 뭐 사전 강의는 해야 되죠. 기말고사 채점하면 되고, 하여튼 다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가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학점 비율은 저번에 약간 힌트를 주긴 했지만 뭐 정해지진 않았고, 그래도 좀 예전에 줬던 비율보다는 많이 잘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정도입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론으로 배우는 마지막 시간이고, 마지막 수업인데 여러분들 물론 다음 시간 아직 있긴 하지만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들어야 되는 거 진짜 많았죠. 네, 여러분도 수고하고 저도 수고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론이에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줄여서 흔히 CNN이라고 말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고,
우리가 딥러닝 관련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많이 다루지는 않고 그냥 크게 뉴럴 네트워크랑 CNN 정도만 할 거다라고 했죠. 얘는 이미지를 구분하는데 좀 특화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그게 무슨 문제인지 말씀드릴 거고, 뉴럴 네트워크 우리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만 잘 이해를 하면은 뭐 별로 더 이해할 것도 없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죠. 근데 백프로파게이션 좀 들을만 했나요? 제가 너무 빨리 수업을 한 것 같아서 계속 좀 걱정이 많았는데, 하여튼 그때도 그 녹화 강의로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쵸, 어렵죠. 그쵸, 멈춰가면서 늘었어야 됐어. 평소에 1시간 반에 하던 거를 진짜 막 말이 엄청 빨리 나오는 바람에 그 녹화 시간이 엄청 짧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백프로파게이션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기말고사에서. 기출 한번 보세요. 제가 백프로파게이션 어떻게 물어봤나 잘 참고를 하세요. 네, 반드시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시작해보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우리가 클래시파이를 할 때 그냥 벡터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 1차원으로 쌓여있는 벡터, 한 축으로 쌓여있는 벡터를 보고 얘 무슨 클래스인지 맞추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이었으면은, 이미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행렬이 들어와요. 행렬. 그 이미지가 사실은 행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전 강의에서. 그래서 요런 이미지, 예를 들면 그레이스케일의 이미지, 요게 딱 들어와서 얘가 뭔지 맞추는 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뭐 이미지를 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 뭐 오브젝트 레코그니션 이런 것도 하고 세그멘테이션 이런 것도 하는데, 그거는 좀 더 세분화돼서 들어가는 거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다른 게 아니라 딱 주어진 이미지, 거기 안에서 뭘 더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지 한 장 딱 주어졌을 때 이건 뭐야? 라고 맞추는 거. 그래서 얘는 의자야, 뭐 얘는 뭐 무슨 나무야, 얘는 뭐 오카피 뭐 동물이야, 뭐 얘는 뭐 이거 뭐야, 뭐 하여튼 고양이과의 무슨 동물이야, 너는 비버야, 이런 거 맞추는 거예요. 주어진 그림이 뭐다. 그래서 유명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되게 유명했던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 데이터셋이 뭐냐면은 제가 몇 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엄청 많은 이미지랑 그 이미지에 레이블을 다 붙여놨어요. 클래스가 몇 개인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되게 많은 클래스, 되게 많은 이미지, 그거를 가지고 한번 맞춰보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벤치마크가 됐던 데이터셋이거든요. 거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연구를 이끌었던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여기서 탑5 에러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그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 한 개만 고르는 게 아니라 5개를 골라요. 그 클래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딱 한 개만 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이미지를 보고 요거 5개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라고 5개를 맞추고 그 중에 정답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맞추는 게 탑5 에러예요. 탑5 에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축이 여기로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한 30%였어요. 5개 골랐는데 정답이 있을 확률이 한 70%였다 이거죠. 그게 이제 한 25%로 매해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여기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CNN의 등장입니다.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나오면서 요게 한번 뚝 떨어져요. 뭐 30% 20%대에서 15%로 한번 떨어지는 거, 알렉스넷이라고 하는데, 얘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요때 이후로는 다 CNN이에요. 사실상 CNN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구조는 더 복잡해지는데 다 컨볼루션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 2014년에 우승을 한 VG도 사실은 CNN이고, 구글 르넷 같은 경우에도 CNN이고, 레즈넷도 CNN을 조금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2012년 이후로는 사실은 다 컨볼루션 사용한다. 그때부터 에러가 팍팍팍팍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가 또 되게 유명했거든요. 여기 레즈넷이라고
들어본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 리지듀얼 러닝이라는 걸 써서 레이어의 숫자를 되게 극적으로 올리는 알고리즘이 한 번 나오거든요. 보통 한 10몇 개, 20몇 개 하다가 이 레즈넷이라는 애가 100몇 개가 되면서 또 에러를 한번 확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게 레즈넷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이번 학기에 대학원에서 컴퓨터 비전 수업을 했거든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같이 업로드되는 영상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최근에 수업을 했던 게 요런 겁니다. 레즈넷. 그리고 뭐 레즈넷 뒤에 나왔던 뭐 트랜스포머 이런 거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조금 그랬고, 어쨌든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이 CNN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있어서 되게 많은 진보를 이루게 해줬다 입니다.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가 그 사람의 머리를 본따서 만들었잖아요. 그 우리의 신경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거기에서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만들었듯이 CNN도 뭐 거기에서 모티베이션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CNN이 잘 작동하는 원리를 어떻게도 설명을 하냐면은 이제 뭐 좀 바이오 인스파이어드라고 하죠. 좀 생체나 이런 데서 그 인스피레이션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 우리가 실제로 우리 또는 사람 또는 동물이 실제로 시각이라는 거를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잘 살펴보면은 CNN이 돌아가는 구조랑 비슷하더라 하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눈을 통해서 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눈동자가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망막이 있어서 뭐 상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맺히죠. 여기에 막 시신경들이 이렇게 막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 하나하나는 그냥 그 빛에 감응을 해서 온오프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원래 망막에서는 맨 처음에 그 상이라는 게, 이미지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데, 거기 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시신경 뒤로 막 이어지면서 이제 뭐 대뇌까지 갔다가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시각, 뭐라고 해야 되지? 일종의 그 인지를 하잖아요. 시각이라는 어떤 감각을 구성을 해요. 인지를 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추론도 하고 뭐 인식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겠죠. 뭐 인지과학 이런 데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밝혀낸 어떤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로컬 리셉티브 필드라는 거예요. 로컬 리셉티브 필드. 이게 뭐냐면은 여기 그 시각을 담당을 하는 이 구조를 봤더니 어떤 영역에서는 요런 곡선에만 반응을 해요. 저 뉴런 내지는 저 영역은 특정 모양만 반응을 한다. 또 여기는 요렇게 가로선에만 반응을 한다. 또 여기는 요렇게 세로선에만 반응을 하더라. 그런 여기가 로우 레벨이 되겠죠. 저런 로컬한 되게 국소적인 어떤 특징들을 인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상위단의 뉴런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요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세모 같은 어떤 도형을 인식을 하거나 이런 교차하는 걸 인식을 하거나, 그렇게 좀 더 복합적인 정보를 인식을 하고 더 상위로 올라가면은 그것들을 또 다시 종합을 해서 뭐 물고기를 인식을 하거나 집을 인식을 하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로컬 리셉티브 필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이미지를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마치 컴퓨터처럼 픽셀 바이 픽셀로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마치 구성 요소들을 쪼개가지고 여기 선분이 있어. 이 선분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 그게 마치 지붕 같더라. 그리고 뭐 여기에 뭐 꼭지점이 있어. 여기에 네모 모양도 있고 여기는 문인 것 같아. 이렇게 픽셀 바이 픽셀이 아니라 의미 단위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사실 뭐예요? 착시죠, 착시. 우리가 그 보는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뭔가 추론을 해서 인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거랑 우리가 인식하는 게 뭔가 다를 때,
그럴 때 착시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 착시가 좋은 어떤 예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인지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좋은 예고, 사실 제가 옛날에 이거 매 수업 때마다 들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어떻게 연구하냐면은, 뭐 쥐가 있으면은 쥐의 천적은 고양이잖아요. 그럼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죠. 뭐 귀가 뾰족하다거나, 뭐 여기 코에 수염이 달려있다거나, 쥐는 그런 특징에 반응을 해요. 왜냐면 내 천적으로부터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그냥 동그라미를 그릴 때랑 동그라미에 뾰족한 귀를 그릴 때,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콧수염 모양을 그릴 때, 그때 반응이 달라진다 이거죠. 왜냐면 그런 거를 인식을 하니까요. 그런 걸 인식을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로컬 리셉티브 필드의 뭐 얘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 로컬 리셉티브 필드라는 개념이 사실은 컨볼루션에 적용이 된다. 컨볼루션에 적용이 돼서, 컨볼루셔널 레이어라고 하면은 여기 이미지에서 요 이미지로 갈 때 주어진 어떤 커널 내지는 그 컨볼루션 취하는 그 우리 그 이미지 두 개를 가지고 컨볼루션을 취하잖아요. 그 커널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뭐 요만한 크기의 커널이 주어지면은 걔를 막 이렇게 막 훑어가면서 그 모양이 각각의 위치에서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여기 그 컨볼루션 된 이미지에서 표현을 하잖아요. 일종의 히트맵으로. 그러니까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나 거친다는 거는 요런 커널 모양에 대해서 그 각각의 위치에서 요런 모양이 얼마나 들어있나, 마치 로컬 리셉티브 필드처럼 그런 거를 종합을 하게 되죠. 레이어 하나를 올라가면서 그런 특징들을 한번 종합을 하죠. 또 여기서 레이어를 한 번 더 거쳐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한 점은 사실 요만큼의 영역을 계산을 해서 여기 하나가 되죠. 근데 이거를 더 내려가 보면은 훨씬 더 큰 영역이 되죠. 왜냐면 여기 있는 한 점이 또 요만큼이고 여기 있는 한 점이 또 요만큼이니까 이 전체 면적을 따지려면 되게 넓은 영역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한 점은 사실 이미지에서는 이만큼이었다.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이 두 번의 컨볼루션을 거칠 때 들어간 이 커널 모양을 바탕으로 여기 이 한 점을 구했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 안에서 주어진 커널의 모양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요소를 잘 확인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본 결과가 여기에 딱 압축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컨볼루션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더 복합적인 정보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런 것들, 요거를 볼까요? 여기 지금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컨볼루션을 한번 취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커널을 보는 거예요. 커널. 그러니까 커널이 지금 그 컨볼루션 레이어에 커널이 한 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은 여기 100개가 들어갔어요. 100개의 커널이에요. 그러니까 커널 하나하나를 다 그린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 들어간 커널은 이런 커널이에요. 학습을 돌렸더니 이런 커널이 뽑혔어. 이게 뭐예요? 예를 들면은 뭐 눈썹의 일부, 눈의 일부, 코의 일부, 뭐 입꼬리, 뭐 인중, 이런 커널들이 지금 제일 밑에 있는 로우 레벨의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이런 게 뽑혔어요. 그 다음 레이어, 그 다음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커널을 뽑아봤더니, 학습을 돌려서 커널을 얻어봤더니 이제는 그 로컬 피처들을 모아가지고 뭐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만들기 시작하죠. 뭐 눈, 뭐 코, 입 이런 것처럼 그 한번 좀 종합을 해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런 그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한번 조합을 해내죠. 그쵸? 여기서 한번 컨볼루션이 더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커널을 살펴봤더니 이제 좀 얼굴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약간 이목구비들이 나왔다면은 그것들을 또 다시 한번 조합을 해서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얼굴에 마치 아이겐벡터를 뽑아내는 것처럼, 아니면은 디멘셔널 리덕션을 하는 것처럼
뭐 특정 얼굴이 뭐 요런 커널들의 뭐 조합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얼굴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들을 몇 개의 커널로 이제 추려낸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컨볼루션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요런 복합적인 그런 특징들이 추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굴에서도 여기가 로우 레벨이고 여기가 하이 레벨이 되겠죠. 그러니까 컨볼루션을 거듭할수록 얼굴 인식에서는 요런 커널들이 나오듯이 자동차 인식에서는 요렇게 이거 다 똑같은 거 그려져 있네. 어쨌든 되게 로컬한 피처들로 시작을 해서 이제 자동차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서 어떤 전반적인 자동차의 모양이 나오죠. 뭐 동물이나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로컬한, 제일 기본적인 피처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그런 정보들을 종합을 해가기 때문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더 복잡한, 복합적인 이미지를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요 정도면은 컨볼루션 다 이해한 거고,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컨볼루션이라는 게, 이제 주어진 이미지야, 여기에 커널이 필요해요. 그리고 커널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패딩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3x3짜리의 커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양옆이랑 위아래로 한 칸씩 패딩을 둬가지고 여기 주어진 이미지의 사이즈가 지금 뭐 5x7처럼 보이는데 여기 컨볼루션을 취한 다음의 이미지도 5x7로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커널이 지금 3x3짜리였으니까 요만큼의 패딩을 넣어가지고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준 거죠. 이거 구하는 방법 다 아시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파란색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3x3짜리 커널을 여기다가 그 상하 좌우를 그 반전을 시켜가지고 겹쳐 놓은 다음에 각각의 자리를 곱해가지고 더하면 된다 했어요. 이렇게 컨볼루션을 구하면 되죠. 여기에 좀 추가적인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가요.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스트라이드. 이거는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여기 자리에서 컨볼루션을 구하면은 여기에서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한 칸 이동하죠. 옆으로 한 칸 이동해서 여기에서 구하죠. 그거를 여기 픽셀에다가 넣죠. 이렇게 한 칸씩 건너잖아요. 옆으로 가도 한 칸을 가고 뭐 위아래로 가도 한 칸씩 이동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이동할지를 명시할 수도 있어요. 스트라이드라는 값으로.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주어진 이미지가 지금 5x7이었어요. 주어진 커널은 3x3이죠. 그리고 패딩도 적당히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또 들어갔냐면은 스트라이드가 들어가서 지금 2x2짜리 스트라이드가 들어갔네요. 이게 뭐냐면은 옆으로 움직일 때도 두 칸씩 움직여라. 세로로 움직일 때도 두 칸씩 움직여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맨 처음에 컨볼루션을 구한 다음에 바로 옆으로 이동하지 말고 두 칸 옆으로 이동해줘. 두 칸 띄어서 여기서 컨볼루션 구한 다음에 여기 값을 구해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주어진 이미지가 5x7이었는데 이게 반토막이 나죠. 뭐 지금은 뭐 짝수 홀수 때문에 정확히 반으로 떨어진 건 아닌데 하여튼 두 칸씩 띄면서 컨볼루션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예, 가로 방향으로 두 칸씩 띄니까 가로 방향으로 절반, 세로 방향으로 두 칸씩 띄니까 세로 방향으로 절반 이렇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 스트라이드에 의해서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 디멘셔널 리덕션이라고 한 이유는 스트라이드라는 걸 줘서 이미지를 점점 축소시켜 나갈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거 시험 문제 참 나오기 좋겠죠? 뭐, 주어진 이미지가 요 사이즈고 커널이 요거고 패딩을 요렇게 적용을 했는데 스트라이드가 이거야. 그럼 아웃풋 이미지의 디멘션은 뭘까요? 이런 거.
아니면 그걸 실제로 계산을 해본다거나 그런 거를 참 내고 싶겠죠. 옛날에 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보면은 그 디멘션이 써 있어요. 디멘션이 써 있는데 어떻게 써 있냐면은 그 뭐 로우 바이 컬럼 바이 채널로 이렇게 3차원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3차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칩시다. 10 바이 10 바이 그레이 스케일이니까 1채널짜리 이미지잖아요. 여기 주어진 이미지가 뭐 10 바이 10 바이 1이에요. 근데 여기 컨볼루션 레이어가 여기 있어요.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는데 커널을 5개를 써요. 커널을 5개를 쓴다. 근데 뭐 스트라이드는 그냥 1로 고정을 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10 바이 10 바이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커널을 가지고 여기다가 컨볼루션 취한 게 여기 첫 번째 짱이 되고, 그러니까 총 커널이 5개니까 컨볼루션 이미지도 5개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쌓아서 이렇게 그 세 번째 축으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10 바이 10 바이 5가 나오고, 여기서 2D나 3D로 또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또 로우 바이 컬럼 바이 채널 뭐 요렇게 또 우리가 보통 3차원이라고 하면 텐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여기 이 디멘션을 보면은 여기 앞에 로우나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라이드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얘는 스트라이드에 의해 결정이 되고, 여기는 뭐에 의해 결정이 되냐면은 커널의 개수로 결정이 되겠죠. 5개다 라고 하면은 5개 이미지가 얻어질 거고, 뭐 10개다 라고 하면은 10개가 나올 거고, 이거 나중에 파이썬으로 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오늘 생각보다 할 얘기가 별로 없네. 패딩은 이미 다 얘기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들이 3축으로 쌓인 게 보이죠? 원래 항상 얘기하던 그 행과 열뿐만 아니라 나머지 한 축이 더 있어서 그 커널의 개수만큼 세 번째 축이 생긴다. 그렇게 이미지를 켜켜이 쌓는다. 그래서 컨볼루션을 2D로 취하기도 하지만 3D로 취하기도 해서, 그래서 뭐 3D 모양의 커널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 계산을 하기도 한다. 뭐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다 설명했고, 네. 요거, 그리고 풀링이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풀링. 요거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아니라 또 별도의 레이어예요. 풀링 레이어라고 해서, 보통 풀링이라고 하면은 맥스 풀링을 많이 쓰는데, 얘도 이제 커널의 사이즈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스트라이드의 사이즈를 같이 가져가요. 커널의 크기만큼 스트라이드를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1, 5, 3, 4, 9, 2 이렇게 할까? 몇 바이 몇으로 할까? 요렇게 있다 칩시다. 만약에 3바이 하나 둘 셋 넷 6짜리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맥스 풀링을 뭐 3바이 2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스트라이드도 보통 3바이 2로 결정이 돼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맥스 풀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3바이 2잖아요. 요렇게 한 칸 취해요. 여기서 최대값을 구해요. 7이죠. 7. 얘가 제일 크죠.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3바이 2니까 옆으로 2칸 이동을 해요. 여기서 또 최대값을 구해요. 또 여기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최대값을 구해요.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3바이 6짜리 요 이미지에다가 맥스풀을 3바이 2짜리로 쓰면은 이렇게 1바이 3짜리 결과가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맥스풀링은 뭐냐면은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는 건 아니고 이미지의 사이즈를 좀 줄이는 거예요. 풀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그 정해진 사이즈만큼 본 다음에 거기에서 대표 값들을 하나씩 뽑는 거죠. 뭘로 대표를 뽑는다? 맥스 값으로 대표를 뽑는다. 여기에서 대표는 너야 라고 맥스를 뽑아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는 풀링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좀 이미지의 사이즈가 보통 되게 크거든요.
뭐 28x 28만 해도 그거 벡터로 쌓으면은 막 784차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를 좀 줄여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CNN을 설계한다라고 하면은 요런 모양으로 생겨요. 요런 모양.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컨볼루션을 한번 취해요. 여기 로우랑 컬럼의 개수는 스트라이드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요 개수는 여기 들어간 커널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통 풀링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껴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풀링을 한번 넣어서 이 이미지 사이즈를 한번 줄여줘요. 여기 세 번째 쭉 방향으로는 동일해요. 그 이미지의 채널 수는 동일하게 유지가 돼요. 풀링에서 채널이 줄어들진 않으니까요. 그 다음 또 컨볼루션을 취해요. 지금 또 요거랑 요거는 스트라이드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요거는 커널의 개수만큼 생길 거예요. 또 풀링 취해요. 이미지 더 작아지죠? 여기로는 유지가 돼요. 이렇게 막 이미지를 적당히 줄여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최종적으로 뭐 5x5x 100짜리가 나왔다 쳐요. 제일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5x5x 100으로 줄었다. 그러면 그거를 벡터로 그냥 쌓아버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500개가 들어있겠죠. 5x5x 100개니까 다 곱하면은 2500이잖아요. 그럼 2500 차원짜리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부터는 그 멀티레이어 펄셉트론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미지에 들어있는 특징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점점 컨볼루션을 거듭하면서 복합적인 정보를 얻어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뒷단에는 이제 그렇게 추출이 된 이미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그냥 뉴럴 네트워크를 돌려가지고 뭐 제일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이런 거 두잖아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CNN이 설계가 많이 돼 있어요. 뭐 풀링 같은 경우에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내가 뭐 설계하기 나름이고, 컨볼루션도 뭐 커널의 개수 이런 거 내가 설계하기 나름이고 해서, 하여튼 여기 컨볼루션 파트가 이미지의 특성을 뽑아내고 이제 벡터로 전환하고 나서부터는 일반적인 그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처럼 달리면 된다 하면은 CNN 끝났습니다. 오늘 빨리 끝나겠네. 아, 배고프다. 다 설명했죠? 여기 뭐가 있지? 요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 풀링에도 풀링은 패딩 필요 없어요. 풀링은 패딩이 필요 없겠죠? 그 뭐 좀 모자르면은 그냥 안 구할 것 같은데, 패딩 안 넣고. 패딩이 그리고 0이 들어가는 경우는 제로 패딩인 경우에요. 다른 패딩이면은 다른 값이 들어가죠. 그때 패딩의 종류 확인했었죠? 여기 나와있죠? 패딩의 종류. 그러면은 파이썬으로 가봅시다. 파이썬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몇 번 봤던 손글씨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벡터로 만들어서 우리가 클래시파이 하는 거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은 그냥 멀티레이어 펄셉트론, 이거 그냥 벡터로 만들어 가지고 벡터에서 클래시파이 할 때랑, 여기 밑에 부분은 CNN을 하나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CNN으로 클래시파이 할 때랑 그 성능 차이를 한번 보는 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 그냥 뭐 따라가면서 설명할게요. 맨 처음에 데이터셋을 불러오죠. 요거 인풋이랑 아웃풋, 인풋, 아웃풋, 여기 레이블이죠. Y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돼요. X는 이미지가 되고. 그래서 여기 쉐입을 이용을 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은 샘플 개수 로우 곱하기 컬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레인의 쉐입의 두 번째 값 C 로우의 개수고, 세 번째 값이 컬럼이 되거든요. 사실 이거 28x 28짜리예요. 우리 몇 번 했었죠. 이거 5만 개 바이 28x 28이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래서 그거 각각을 이미지의 로우랑 이미지의 컬럼으로 넣어둘게요. 배치 사이즈는 뭐 정하기 나름이고,
넘버 오브 클래스 10개죠.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맞추니까 클래스의 개수는 10개고요. 에폭은 뭐 정하기 나름입니다. 일단 20으로 잡아놨네요. 이거 리쉐이브 왜 했지? 이거 아마도 네 번째 디멘션을 없앴던 것 같은데. 어쨌든 리쉐이브를 해주고 여기서 노멀라이즈를 하죠. 여기를 통해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정수를 실수로 바꾼 거죠. 그래서 프린트를 해봤더니 프린트 해보면은 6만 개네. 학습 데이터로 이미지가 총 6만 장이 들어있어요. 28x 28짜리 그림이 6만 장이 들어있다. 트레이닝으로는 6만 장, 테스트로는 10,000장 쓸 거다. 그리고 여기 요거는 뭐냐면은 그 레이블이 정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 오브 K 코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0 또는 1로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하고 나면은 n by 10짜리 원 오브 K 코딩이 나오겠죠. 10개 넘버 오브 클래스만큼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바꿔주고 여기까지는 그냥 데이터 처리하는 거예요.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저번에 했던 거죠. 그 뉴럴 네트워크 설계할 건데 첫 번째 플래튼 이거 뭐냐면은 2D 이미지 그러니까 행렬을 1D 벡터로 바꿔주는 레이어예요. 아까 그 CNN에서 MMP로 넘어갈 때 그 원래 이미지로 쌓여있던 거 벡터로 딱 쌓았잖아요. 그 레이어를 우리가 플래튼 레이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로우 바이 컬럼으로 인풋이 들어올 건데 그거를 벡터로 바꿔줘. 벡터를 그냥 바꾸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연결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총 10개 뉴런이 소프트맥스를 갖는 그런 거 들어가야 되죠. 이거 왜 민스퀘어드 에러 있냐? 크로스 엔트로피 할걸. 여기도 크로스 엔트로피로 바꿀까요?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해도 되고 뭐 그냥 요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뭐 어쨌든 여기 실행돼 있는 거 아니면 그냥 실행해볼까? 동일한 로스 펑션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서머리 하는 순간 요렇게 그 지금 설계한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시면은 첫 번째 레이어가 784차원이에요. 원래 28x 28짜리를 벡터로 쌓았으니까 784가 되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뉴런 200개 그 다음 10개 해가지고 전체 파라미터를 한 16만 개 정도로 맞췄어요. 16만 개. 그렇게 해서 돌렸더니 이 성능 왜 이렇게 높아? 98% 나오네요. 99% 98%가 나왔다고? 무슨 일이람? 이렇게 높다고? 잠깐만요. 다시 돌려볼게요. 되게 높네. 하여튼 높게 나오네요. 원래 MSE로 돌려가지고 낮았나? 하여튼 요거는 그냥 MLP로 돌릴 때. 그래서 뭐 예측하는 거 보면은 그 뭐 테스트 셋에서 한 개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그림으로 그린 거랑 실제로 예측을 하는 레이블 0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숫자 0 맞죠? 실행할 때마다 랜덤으로 바뀔 거예요. 뭐 7, 1, 2, 6 뭐 잘 맞추네요. 여기 밑에 부분은 이제 CNN이에요. 여기 뭐 위에 데이터 처리하는 거는 뭐 비슷비슷하고 여기가 CNN을 설계를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컨볼루션 2D라고 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넣을 거예요. 여기 맨 처음에 들어간 게 뭐냐면은 커널의 개수. 여기 첫 번째 레이어에 커널 50개 쓸 거다. 커널 사이즈는 5x5짜리, 스트라이드는 2x2니까 이미지가 줄어들겠죠. 14x14로 줄어들 거예요. 반반 줄어드니까. 그 맥스 풀링을 한번 해요. 풀 사이즈를 2x2로 했어요. 7x7로 줄어들겠죠. 그쵸. 반토막이 나니까 7x7이 될 거예요. 다시 컨볼루션을 넣었는데 커널은 100개, 커널 사이즈는 2x2, 스트라이드 동일하니까 이거는 이미지 사이즈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7x7이겠죠. 그 다음에 반으로 줄이면은 이게 3으로 줄지 4로 줄지는 하여튼 봅시다. 하여튼 절반으로 줄겠죠. 그 다음에 플래튼 해요. 벡터로 쌓아요.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하나 있고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마무리. 요것도 그냥 뭐 디폴트로 돌려봅시다. 이거 돌리면은 여기 요약이 되잖아요. 맨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 돌렸더니
원래 28바이 28바이 1짜리가 들어오죠. 요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14바이 14바이 50으로 줄어들어요. 스트라이드 때문에 이미지 크기는 절반으로 줄었고, 그 커널의 개수를 50개를 넣다 보니까 그 세 번째 축으로는 50 채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풀링 또 하니까 절반으로 줄어들죠. 여기 세 번째 축은 똑같죠. 컨볼루션, 여기는 두 번째 컨볼루션은 스트라이드 1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지가 됐죠. 커널의 개수는 100개였어요. 그 다음에 맥스 풀링 하면서 절반으로 줄었죠. 그냥 마지막 거 하나 날렸나봐요. 3바이 3으로 줄었네요. 여기 제일 최종적인 이미지가 3바이 3바이 100이니까 플래튼을 하면은 900이 되죠. 900 차원의 벡터가 돼서 이제 100개, 10개 이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죠. 파라미터 개수 아까랑 비슷해요. 근데 뭐 아까도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도 뭐 에큐러시 막 이렇게 98%, 99% 나오고 있죠. 요렇게 CNN 돌리면은 잘한다. 그래서 뭐 예측하는 거 보면은 요거는 숫자 2, 또 해보면은 숫자 1, 뭐 5, 7, 뭐 이런 거 계속 랜덤으로 뽑으면서 테스트 결과 보여주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끝이 났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어쨌든 그러면은 오늘 빨리 끝난 김에 빨리 끝냅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잠시만요. 다음 주 월요일에 헬프데스크를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을 들고 오세요. 저는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않을 거예요. 질문 없으면 바로 끝낼 거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기말고사 볼 겁니다. 기말고사 보고 나서 채점한 다음에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 무슨 얘기 해야 되지? 뭐 다음 주 시험 보는 거 장소랑 그거 다 이 클래스에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장소 다릅니다. 장소 저번이랑 달라요. 그거 잘 찾아보시고, 하여튼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종강하겠지만 어쨌든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고, 한 학기 동안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제가 개강할 때 얘기했던 그게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면은 진짜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정말 준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학기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